아버지는 그렇게 떠났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아무런 작별 인사도 없이. 그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다 요양원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아버님께서 조금 전 편히 가셨습니다. 한참 동안 나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편히 가셨다는 말이 왜 이렇게 가슴을 쥐어짜는지. 장례식은 조용했다. 아버지를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오랜 세월 병치레를 하셨고 친척들과의 연락도 끊긴 지 오래였다. 장례식장 한켠 나는 검은 양복을 입고 끝없이 절을 받았다. 오지 않을 줄 알았던 먼 친척들, 몇몇 이웃들, 그리고 아버지의 옛 친구들이 조심스럽게 찾아왔다. 하지만 모두 짧은 인사를 남기고 돌아갔다. 나는 어머니와 단둘이 아버지의 영정을 지켰다. 어머니는 조용히 기도를 올렸고 나는 그 옆에서 멍하니 초가 타들어가는 걸 바라봤다. 아버지와의 마지막 대화조차 기억나지 않았다. 병문안을 가도 아버지는 말을 아꼈고 나는 핑계처럼 바쁘다는 말만 늘어놓았다.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다. 잠깐 나가서 공기 좀 쐬고 올게.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가 밖으로 나간 뒤 장례식장은 다시 적막해졌다. 나는 영정 앞에 앉아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봤다. 젊었을 때 찍은 사진, 미소를 머금은 얼굴.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아버지, 이렇게 갑자기 가시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였다. 장례식장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낯선 여자가 들어서고 있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차림새의 여자.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10살 남짓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서 있었다. 둘 다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다. 나는 순간 몸이 굳었다. 누구지? 여자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내 쪽으로 걸어왔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디서 오셨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자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작게 입을 열었다. 아버님을 뵈러 왔습니다. 그 말에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아버님을요? 나는 다시 물었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죄송합니다. 갑작스레 찾아뵈어 인사라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남자아이는 그녀 뒤에 숨어 나를 조심스럽게 바라봤다. 그 눈빛은 어딘지 모르게 낯익었다. 나는 숨을 삼켰다. 혹시 어디서 아버지를? 나는 질문을 끝맺지 못했다. 여자는 고개를 들었다. 그 눈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과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저는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잠시 망설이던 끝에 조용히 말했다. 다른 가족입니다. 순간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다. 초 타는 소리도,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도, 심지어 내 숨소리조차도. 나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다른 가족.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죄송합니다. 이런 자리에 나타나서. 그녀는 고개를 깊숙이 숙였다. 하지만 어떻게든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녀는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향을 피웠다. 그리고 남자아이의 손을 잡아 아버지의 영정 앞에 데리고 갔다. 아이도 고개를 숙여 절을 했다.
나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믿을 수 없었다. 아버지에게 또 다른 가족이 있었다는 사실도, 그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됐다는 것도. 어머니가 장례식장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낯선 여자와 아이를 본 순간 얼굴이 굳었다. 나는 어쩔 줄 몰라 어머니를 바라봤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영정 앞에 앉았다. 장례식장은 다시 조용해졌다. 나는 긴장한 채 여자와 어머니 사이를 오갔다. 아버지의 죽음조차 모두를 하나로 만들지는 못했다.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었다. 나는 생각했다.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왜 이제야 나타난 걸까? 그리고 아버지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그날 밤 나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버지의 영정 옆에 앉아 숱한 질문과 함께 밤을 지새웠다. 장례식이 끝난 후 나는 멍하니 빈소 한 구석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는 방으로 돌아가셨고 조문객들도 모두 돌아갔다. 장례식장엔 나와 낯선 여자와 아이, 그리고 아버지의 영정만이 남아 있었다. 죄송합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내 앞에 앉았다. 당신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나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제 이름은 한지민입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 이름은 태윤이고요. 나는 아이를 바라봤다. 태윤은 어머니 뒤에 숨어 조심스럽게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했다. 아버님과는 20년 전쯤에 알게 됐어요. 그녀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처음엔 그저 작은 도움을 주고받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의지하게 됐고,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묵묵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저는 아버님께 부담이 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당신 가족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녀는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그래서 항상 멀리서만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어요. 나는 심장이 아팠다. 어머니를 생각했다. 내 어머니는 수십 년을 아버지 곁을 지키며 살아왔다. 그 희생과 외로움을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아버지는 또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 왜 이제야 오셨어요? 나는 입술을 깨물며 물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한지민 씨는 고개를 떨궜다. 아버님이 말리지 않으셨어요. 저를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나는 숨을 삼켰다.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했을까? 우리가 아버지를 짐처럼 여길 거라고. 아버님은 항상 미안해 하셨어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 어머니께, 그리고 당신께. 하지만 그래도 태윤이는 아버님에게 정말 소중했어요. 나는 아이를 바라봤다. 태윤은 나와 눈을 마주치자 머뭇거리며 고개를 숙였다. 그 작은 어깨가 조심스레 떨리고 있었다. 나는 마음 한구석이 저렸다. 태윤이는 아버님의 손자예요. 그녀가 조용히 덧붙였다. 그리고 당신의 동생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숨이 막혔다. 동생? 나는 태윤을 바라봤다.
작은 손, 조심스러운 눈빛, 어디선가 본 듯한 미소. 아버님은 태윤이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항상 말씀하셨어요. 내가 못해준 걸 태윤이에게는 해주고 싶다고. 나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이 어지러웠다. 아버지를 향한 원망, 어머니를 향한 미안함, 그리고 태윤을 향한 복잡한 감정. 모든 것이 뒤엉켜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장례식장 근처 모텔에 머물렀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랜 시간 생각했다. 아버지가 남긴 것들, 남겨진 사람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길. 다음 날 아침 장례 절차를 마무리하고 나는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했다. 서랍 한쪽에 낡은 상자가 하나 있었다. 그 안에는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다. 내 아들 정은아. 편지는 그렇게 시작했다. 나는 손끝이 떨리는 걸 느끼며 편지를 읽었다.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 세상에 없겠지. 나는 내게 참 못난 아버지였다. 항상 바쁘다, 힘들다 핑계만 대며 너를 외롭게 했지. 그리고 나는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랑을 주었단다. 너에게 미안하다. 내 어머니에게도. 하지만 그 사람도 그 아이도 나에게는 소중했다. 나는 너에게 용서받을 자격이 있을까? 없을 거야. 그래도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단다.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나는 편지를 껴안고 오랫동안 울었다. 아버지를 원망하고 미워했던 감정들이 조금씩 녹아내렸다. 아버지도 결국 한 인간이었다. 완벽할 수 없는 부족한 인간이었다. 그날 오후 나는 태윤을 다시 만났다. 그는 내 앞에서 작게 인사했다. 나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태윤아, 내가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라면 나에게도 소중한 동생이야. 태윤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다. 그 작은 손의 온기가 내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장례식이 끝난 지 며칠이 지났다. 아버지를 보내고 난 빈자리. 그 공간은 말할 수 없이 컸다. 아버지와의 갈등, 아버지에 대한 원망, 그리고 아버지를 이해하고 싶었던 마음까지 모든 감정이 뒤엉켜 있었다. 나는 여전히 태윤과 지민 씨를 생각했다. 그 작은 아이,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던 그 손길. 아버지가 세상에 남기고 간 가장 순수한 선물 같았다. 어머니는 집안에 틀어박혀 계셨다. 아버지를 향한 슬픔, 그리고 뜻밖의 드러난 진실 앞에 어머니는 깊은 상처를 입은 듯 보였다. 나는 어머니에게 태윤과 지민 씨에 대해 이야기하지 못했다. 아직은 아니었다. 엄마, 오늘 병원 가요. 나는 어머니를 데리고 동네 병원에 갔다. 어머니의 혈압은 높아져 있었고 스트레스 수치는 위험 수위였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무리하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가지세요. 하지만 어떻게 마음을 편히 가질 수 있을까? 3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몰래 또 다른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방금 알게 된 사람에게 그날 밤 나는 어머니 방 앞에 조용히 섰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작은 숨소리. 어머니는 잠든 것 같았다. 나는 조용히 손을 모았다. 아버지, 엄마는 괜찮을까요? 다음 날
나는 지민 씨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만나기로 했다. 카페에서 만난 지민 씨는 여전히 조심스러워 보였다. 태윤이가요. 당신을 자주 이야기해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형이 생긴 것 같다고요. 나는 어색하게 웃었다. 형이라니. 태어나서 처음 듣는 말이었다. 저희 멀리 이사 가려고 해요. 지민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기 남아있으면 당신 가족에게도 저희에게도 부담이 될 것 같아서요. 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태윤이도요? 네. 학교를 옮길 생각이에요.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게 최선일까? 정말 이렇게 보내도 되는 걸까? 태윤이에게 당신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지민 씨가 물었다. 아버님께는 형이 있었다고. 나는 한참을 생각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주세요. 그날 이후 나는 매일 고민했다. 태윤을, 그 아이를 그냥 보내야 하는 걸까? 아버지가 지키고 싶어 했던 아이를, 내게 남은 가족을. 며칠 후 나는 조심스럽게 어머니에게 말을 꺼냈다. 엄마. 어머니는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께 다른 가족이 있었어요. 어머니의 눈이 흔들렸다. 나도 처음 알았어. 장례식장에서. 나는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다. 지민 씨, 그리고 태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듣기만 했다. 이야기를 다 마쳤을 때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내가 어떻게 하고 싶니? 나는 숨을 골랐다. 태윤이는 내 동생이에요. 나는 그 아이를 그냥 보낼 수 없어요. 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좋다면 엄마도 따를게.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어머니는 상처받은 사람이다. 그런데도 다시 사랑을 선택했다. 그것이 가족이었다. 그날 밤 나는 태윤에게 문자를 보냈다. 태윤아,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니? 형이 놀러 오라고 하고 싶어. 조심스럽게 보내고 나니 가슴이 떨렸다. 잠시 후 답장이 왔다. 네, 꼭 갈게요. 짧은 답장. 하지만 그 한 줄이 세상을 환하게 만들었다. 주말 태윤과 지민 씨가 집에 왔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직접 만든 음식을 차렸다. 태윤은 서툴지만 밝게 인사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는 울컥한 듯 태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잘 왔다, 태윤아.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다. 오랜만에 들리는 웃음소리, 뜨거운 밥 냄새, 아이들의 제잘거림, 그 모든 것이 집안을 가득 채웠다. 밤이 깊어가고 태윤은 내 옆에 앉아 말했다. 형, 응? 아버지 사진 보여줄 수 있어? 나는 가슴이 먹먹했지만 조용히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꺼냈다. 태윤은 그 사진을 오래 바라보다 작게 말했다. 아버지는 웃고 계시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아버지는 항상 웃고 싶어 했어. 그날 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아버지, 괜찮아요. 우리는 잘 살아갈 거예요. 시간은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아버지를 보내고 지민 씨와 태윤을 받아들이기로 한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조심스럽게 그러나 확실하게 변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다. 하지만 태윤이 오면 어깨를 다정히 토닥였고 차가운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태윤은 그런 할머니를 조금 어색해하면서도 언제나 옆에 바짝 다가가 앉았다.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안다. 누가 진심으로 자신을 받아들이는지를. 나는 종종 아버지를 떠올렸다. 생각하면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아버지의 숨겨진 삶, 우리가 몰랐던 또 다른 사랑. 그러나 이제는 원망보다 이해가 조금 더 컸다. 아버지도 외로웠을 것이다. 말할 수 없는 외로움 속에서 누군가를 사랑해야 했을 것이다. 주말이면 태윤은 우리 집으로 놀러 왔다. 어머니는 태윤에게 음식을 해주고 나는 태윤과 공원에 가서 축구를 했다. 웃음소리가 집안에 다시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떠나면서 남긴 빈자리를 조금씩 천천히 메워가는 것 같았다. 어느 날 태윤이 나에게 물었다. 형,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 나는 잠시 망설였다. 어떤 대답을 해야 할까? 좋은 사람이라고 말해야 할까?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다고 말해야 할까? 아버지는 나는 천천히 말했다. 말수가 적고 마음 표현을 잘 못하셨어. 근데 마음속으로는 가족을 많이 사랑했어. 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나도 아버지가 보고 싶어. 나는 태윤을 가만히 안아주었다. 괜찮아. 우리가 있으니까. 시간이 갈수록 태윤은 점점 우리 가족 안으로 녹아들었다. 어머니는 손수 태윤의 겨울 외투를 사주었고 나는 학교에 같이 가기도 했다. 태윤이 학교에서 상을 받았을 때 어머니는 아버지의 영정 사진 앞에서 작게 중얼거렸다. 당신 아들 참 잘 컸어요. 어머니도 상처를 품고 있었지만 그 상처를 아는 채 사랑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나도 그랬다. 우리 모두 어설프지만 최선을 다해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봄이 왔다. 나는 태윤과 함께 벚꽃길을 걸었다. 형, 벚꽃이 진짜 예쁘다. 태윤이 웃으며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인생도 그래. 잠깐 피었다가 질 수도 있지만 그 순간이 진짜 소중한 거야. 태윤은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그저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이 너무 예뻐서 나는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날 저녁 우리는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다. 밥상 위에는 어머니가 만든 반찬들이 가득했고 태윤은 젓가락질이 서툴지만 열심히 따라했다.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태윤의 말에 어머니는 잠시 눈물을 삼켰다. 나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다. 우리 가족, 나는 조용히 말했다. 앞으로 힘든 일이 있더라도 서로 놓지 말자.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고 태윤도 씩씩하게 대답했다. 네. 형, 할머니랑 항상 같이 있을게요.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선물은 바로 이 가족이었다. 상처를 안고 서로를 용서하고 함께 살아가는 가족. 완벽하지 않아도 조금은 서툴러도 괜찮았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한다는 사실이었다. 어느 봄날 나는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다. 태윤과 어머니 그리고 나. 세 사람은 조용히 묵념했다. 바람에 벚꽃이 흩날렸다. 나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우리는 잘 살아갈 겁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걸 바라보며 나는 알았다. 이제야 비로소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다는 걸. 상처를 넘어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는 가족이 되었습니다.